당사 앞에는요, 여러 천막들이 쳐져 있는데요. 지금 봅시다. 네, 대한애국당에서도 왔고요. 또 대한애국당에서 다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뭘 알리고 싶어서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사실 서명 받는 거 목적보다도 이게 유동인구 없잖아요. 네. 그 자한당에 대한 시위성 아, 그래요? 저거 집회죠. 네, 어떤 시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계십니까? 대통령님을 우선 뭐 출당을 시켜야 된다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자한당에 107분 계시잖아요. 네. 그 대통령님 대해서 지금 누구 석방하러 한마디 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요. 지금 이제 석방하라는 말이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석방하라라는 게 혹시 약간 무리가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죄가 없는데 재판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민심의 목소리도 저희는 들어봤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 서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숫자는 파악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서명운동에 참가하고 있어요. 뭐 청량리역이라든지 영등포역. 근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가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와 보면은 울면서 이렇게 사진을 쓰다듬으면서 출당은 절대 안 된다고 여론이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님도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저희가 서초대구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정말 너무 많이 울고 있습니다. 저희 보수가 네. 홍 대표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혹시 자유한국당 당원은 안 계십니까? 당원은 지금 현재로는 누가 자유한국당 대표인지는 당원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3월 1일 날서부터 나온 조원진 대표, 조원진 대한애국당입니다.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였는데 너무 이렇게 거세게 시위들을 하니까 구경 나왔다가 너무 이게 탄핵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알고, 저희 남편도 법대를 나왔는데 경희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절대 탄핵이 안 된다고 뭐 너무 장담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탄핵이 되고 보니까는 저희는 정말, 저도 까맣게 타면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거 법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 대표님, 저희는 정말 너무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들입니다. 저희 출당시키지 마시고, 네, 저희 엄마들 정말 너무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조은진 의원님도 좀 안아주시고 저희 엄마들도 좀 이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네. 네, 저희 정말 눈물 납니다. 혼자서 집에 있으면은 정말 밥도 못 먹고 아침서부터 이렇게 나오면은 커피 한 잔 마시고. 팔 아플 때. 네, 지금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당이네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네. 의원님 유튜브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어떤 마음인지 민심을 들어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냥 주부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저희 대통령님, 아니 제가 지금 마음을 그리고 목소리 들어보려고 진짜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당이 아니어서 내가 다가가서 말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우리 다 같이 보수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진짜로. 저는 아니, 정말로. 조원진 의원님이 박 대통령님을 혼자서만 부르짖었기 때문에 아니, 따랐던 겁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당이 하면 우리 당으로 와주실 거죠?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당이 합쳐주십시오. 조 의원님도 같이 불러드려 우리 주시고. 당이 합칠게요. 우리 당으로 와주세요. 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조 의원님도 끌어안아주시고 저희도 다 끌어안아주셔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다 할 테니까요. 사랑해 주세요. 당연합니다, 의원님. 사랑해 주세요. 당연합니다. 제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힘이 없지만 시작할게요. 제가 다 끌어안으려고 해볼게요. 다 끌어안아주십시오. 너무 슬픕니다. 울지 마세요. 휴지가 없어서 제가 휴지가 없어가지고. 의원님, 저희를 다 안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할게요. 울지 마시고요.
저기 하면은 우리 당으로 꼭 와주세요. 제가 정말 다 할게요. 힘든데 고생 많으셨어요. 자유한국당이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데요. 보수들을 끌어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한 가족, 한 보수라는, 우파라는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너가 옳다, 내가 옳다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오늘 적반하장을 찍고 있는데요. 적반하장은 9월달부터는 현장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보수의 우파의 목소리를 듣고 어디서 아파하고 있는지를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지금 있는 현장 취재입니다. 네, 또 현장 속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잘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성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이렇게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탁현민을 무소불위의 행정관으로 만들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 댓글이 베스트 청원으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탁현민 행정관 사퇴 의견을 전달한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라고 한다. 정현백 장관은 양성평등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충분히 다한 것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로 장관의 고유 직무라고 생각한다. 여성 비하 표현을 한 행정관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호를 받고 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분과 직무를 다한 장관은 칭찬은 고사하고 해임 청원까지 받고 있는 이 실정에 통탄을 다할 뿐이다. 여야 정치권과 여성계 그리고 언론이 탁현민 행정관 경질을 계속하여 촉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오로지 침묵으로서만 일관하고 있다. 그로 인한 정의로운 결과가 직무행위를 다한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 침해자로 바꾸고 있고 탁현민은 무소불위의 행정관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라고 하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촛불 민심만 쫓지 말고 탁현민 행정관 경질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과 여성의 뜻을 받들기를 촉구한다.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 7월 18일 날짜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조만간 청와대의 생활을 정리할 것이라고 직접 밝힌 바가 있다. 행정관이 직접 이렇게 본인의 거취를 밝히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다. 그 이후 청와대의 중요 행사인 경제인 간담회,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국민 보고대회 등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그 행사에는 탁현민 이름 세자가 계속 언급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탁 행정관의 정치적 목표인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정 국민과 대통령을 위한 정의로운 길이다. 2017년 9월 4일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 1동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4일 월요일인데요. 지금은 바로 국회 정론관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왜 국회 정론관에 와 있는지 한 분을 모시고 바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이 반갑습니다. 누군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자유한국당의 중앙여성위원장 김술래 국회의원입니다. 네,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성위원장을 맡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오늘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지난 그 정연백 그 여성부 장관의 기용이 될 때 네. 저희는 탁현민의 그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의 일원으로서 제가 질의를 할 때 반드시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정연백 장관께서 직접 탁현민의 일탈에 대해서 여성을 대표하여 그분이 사퇴나 경질을 하기를 저희가 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혹시 그 장관과도 소통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여성연합의 그 시민단체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그거를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경질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의 여성 의원들은 직접 장관에게 가서 경질에 관한 부분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우리들의 의견을 대행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러하나 그 청와대에 아주 일관된 무응답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청와대 게시판에 정연배기가 그들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조직들 있잖아요. 문바라고도 얘기하죠.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청와대에 정연백을 성토하는 글이 댓글이 하루에 5,000개씩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여성을 대표하는 기본의 그 장관으로서의 덕목을 가지고 본인이 정도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와대에서 그 일탈된 청와대 게시판의 비판글에 대해서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해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저 중앙여성위원장 그리고 저희 중앙여성위원회의 임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개탄할 일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성향의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그 탁현민의 일탈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해야 됩니다. 근데 한간에서는요, 일개, 진짜 이건 하는 얘기입니다. 일개 행정관을 가지고 한 정당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모양새가 안 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행정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야말로 갑질적인 표현입니다. 대통령 휘하에 있는 어떤 보좌관, 행정관, 비서실장이 그 급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국록을 먹고 세수를 수렴하는 자들의 그 편향된 그런 사고를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잣대로 볼 때 행정관이 됐던 비서관이 됐던 급이 어디 갔든 소임을 잘 못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타당한 질타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 너무 이상한 게요. 네. 그 보통 기사에 보면요, 탁현민 행정관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행사를 너무 잘했다 이런 기사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그리고 또 너무 행사를 잘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못 그만두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성 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 모든 기획을 탁현민 행정관이 다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지난번에 경제인연합회 회장님들께서 치맥 파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발음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치맥 파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때 배경화면에 그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하는 탁현민의 모습을 저도 역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 행사 또 이번에 100일 전야제 행사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제 용초가 다 됐잖아요. 이제 더 큰 행사가 없다고 또 본인 말로도 자기는 언제 시때를 말할 수 없지만 물러설 것이다 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공인으로서 약속을 국민에게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관이요, 본인이 그만둘 때 그만두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만입니다. 그 기자회견이 아니고요. 모 언론지에서 계속 이제 저희가 몇 번에 걸쳐 벌써 지금 그 탁현민 행정비서관을 통한 그에 대한 기자회견이 벌써 5, 6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이제 공중파에서도 보도가 됐었고요. 또 종방에서도 여러 차례에 거쳐 이 내용에 대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이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지금 일관된 그 대응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공분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요,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방송이 아무리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이라고 해도 공정한 방송을 해야 되니까 탁현민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본인의 자서전일까요? 본인이 서술한 책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요즘 프리섹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을 상당히 비하하는 발언, 또 특히, 본인의 스승이 되는 은사님이 임신을 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섹스적인 그 느낌을 가졌다. 이런 아주 천박한 표현으로 여성을 마치 성의 도구로서, 노예로서 생각하는 이런 발상,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여성의 어떤 권익 향상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해가 되는 발언으로 일관됐던 사람이 그가 갖고 있는 행위예술의 어떤 것이 장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에서 그런 일을 해낸다는 성공적인 그 사례 때문에 그 측근에 놔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끝까지 탁현민이 청와대에서부터 나오는 날까지 저희는 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보도의 내용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제가 듣다 보니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 장관 비율,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탁현민 행정관은요, 문재인 정부를 대신하는 그런 기획을 하기에는 좀 모자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나와 계신 분이 여기 여러분이 계십니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인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 전국상임위원 박완정입니다. 당의 정강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에서 저희가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소중한 한 표고 당원을 대신해서 그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데요. 자, 그럼 그분이 바라보는, 상임위원이 바라보는 탁현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물론 행정관으로서 그리고 또 그 행사 기획인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냈을지는 모르나 그 기본 바탕에 여성에 대한 존엄성, 인간성, 그리고 여성을 성의 대상이 아닌 다른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하는 그 마인드가 돼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여성들의, 대한민국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을 부르짖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 이중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진 행정관을 아직도 휘하에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은 그 탁현민 행정관을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끝까지 동참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 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네, 당 여성정책특보 이재인입니다. 당 대표님과 여성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해 드리고 또 대표님 주변에서 여성 정책 현안 부분에 대안도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네, 탁현민 행정관이 사퇴하는 거야말로 여성 정책 지금 현안 1호입니다. 네, 그래서 왔습니다. 네, 사퇴 이렇게 하면 사퇴를 할까요?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여야가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얘기할 때는 이게 국민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예. 딴 사람도 아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이렇게 원칙과 어긋나는 인사를 하시는 거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또 다른 분을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특보님, 네. 가교 역할 정확하게 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반하장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행숙입니다. 중앙당 여성위원회 양성평등 인권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인권위원장요? 네네. 야, 그럼 이 부분을 여성 인권을 위해서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네네. 이 탁현민 행정관의 이 회사에서 기자회견에서 참석을 했는데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여성 비율도 한마디로 정신 나간 이런 탁현민 집권당 행정관을 대표가 정기국회
해임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건 저는 분명한 대표 연설을 이중잣대고 양성 우리의 평등에 주석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친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 김순례 위원장님과 난동을 함께 지금 뿌리고 이 있는 역할을 상황인데도 하는데 그걸 신세대로 앞장서도록 미화할 수 하겠습니다. 있다. 이런 걸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뭐라 그러는 거죠? 내로남불. 내로남불. 민주당과 맞습니다. 청와대와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강력한 여기 또 한 분이 청와대 계신데 엇박자 내고 누구십니까? 네,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장관은 저는 그래도 서초 군 구의원 출신이니까 맞아요. 전술핵 배치가 그래도 여성위원회에서는 어떤 회계는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회고로 전 이렇게 여성위원회에서 대응을 해야 부위원장을 된다는 맡고 있고 입장이지만 또 이번 청와대 9월 아니에요. 초순에 지금 추미애 중앙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부대변인으로 아직까지 임명을 있겠죠, 받을 제보로. 예정에 있습니다. 신세대 탁현민 신세대 행정관 평화로 같은 경우 가시죠. 지금 이번 사태 아, 우리의 의원님, 목소리를 혹시 추미애 듣고 대표와도 이야기 전달할까요? 전달할 그냥 것이라고 얼굴을 안 믿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또한 질문 안 여성을 드리겠습니다. 향한 적절하게 저급한 발언을 대화하고 한 싶은 그런 분야에 생각이 대해서 없어요. 네, 오늘 의원님을 최고 모시고 의원님을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김순례 들어봤는데요. 여성위원장님과 자주 나와주세요.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얘기도 이 좀 붕괴 해주시고요. 현장에 이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끄집어내서 지금 제가 비왔으니 다 새로운 목소리를 이제 들어봐도요. 술을 빚는 모두가 과정을 이렇게 또 이야기해 이야기하고 주셔야죠. 있습니다. 이제 절대 참을 수 나오셔서 없다. 어떤 그리고 이 활동을 목소리를 하고 들어야 계신지도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소개해 주시고 자, 이 자리를 어떤 만들어 강력한 주신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김순례 당을 위해서 하고 의원님이시고 계신지도, 위원장님이신데 또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한번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주셔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모르쇠로 해주실 나가면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아, 저는 김성태 이제 의원님을 이런 뵙겠습니다. 그 예. 네, 데스크에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기자회견을 고맙습니다. 떠나서 아픈 이야기 1인 질문들 시위라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저 유효의 최고위원님 모시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나가서 기자회견뿐만이 아니라 정말 피켓 들고 우리 청와대 앞에서 서 있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우리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제가 이게 우리한테 들어온 글을 봤어요. 위원장님한테 꼭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유해, 발암물질 생리대건도 네. 꼭 좀 해결을 해달래요. 아, 좋은 말씀이고요. 저는 뭐 제가 약학 독성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오, 전문가시네요. 예, 전 독성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거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 유해성 네. 유기물질 포름알데히드로부터 비롯된 네. 그 유해 물질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팬티 라이너, 기저귀 또 생리대까지 아우르는 위해성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모든 데이터를 자료 확보하고 여러분께 또 함께하는 그런 또 보고에 장이 되는 또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만 꺼내고 약간 유야무야 하면요. 다들 우리 목소리를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한번 강하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 좋죠. 예. 자, 이게 시작인 것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여성위원 파이팅! 여성위원회에서는 그냥 조용히 이제 있지 않습니다. 모두 각각 제 목소리를 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탁현민 행정관을 감싸고 있는지에까지 저희가 다 모두 보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은 여러분 곁에 이제 생생하게 찾아가는 방송으로 이번 9월달 다시 태어나려고 합니다. 2부 곧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사태를 예견해서 만들어서 공개를 하도록 안달을 해야 한 우리 기자가 산상이 지금 우리 역대 정부 관료들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평안부에서 뭐 몇 페이지짜리 우리가 그런 여론을 계속 선도해 나가면서 해나가야지만 의원님, 어떻게 이런 행사를 준비하셨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최고님. 왜 떨고 계십니까? 마침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 육체 실험을 하였습니다. 네, 어제는 불과 닷새 전에 네. 일본 열도를 넘기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키고 이제 수소탄을 ICBM에 장착시키는 그러한 핵폭탄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는 지금 계속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오늘 6차 세미나도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기존의 방식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오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지금 이 세미나는요, 북한이 핵 독점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9월 4일 오늘 하기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리 준비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북한의 핵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 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핵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 우리 당에서 바로 원유철 의원님 아니십니까? 예, 뭐 저는
국방위원장 시절 때부터 우리도 핵을 갖대 북한이 포기하면 우리도 같이 포기하는 조건부 핵무장론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뭐 원내대표 때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 우리의 소중한 안보 자산이고 또 우리가 핵 우산을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비가 올 때마다 여쪽 가서 우산을 빌려 올 수 없듯이 이제 우리의 운명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술핵 배치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전술핵 배치라도 지금 우선 급선무, 사드 배치는 당장 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고 또 전술핵 배치를 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그 오판에 따른 도발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핵포럼 의원님들은 이제 우리도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이 상당한 비상사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도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지금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포럼한 것이 언론에 오늘 많이 나올까요? 글쎄 언론에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정말 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안보 위기를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정말 구국한다는 이런 신념과 일념으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 핵포럼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되고 나가서는 핵무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예. 네, 언론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팀은 이렇게 현장에 와서 언론이 찾든 안 찾든 우리가 지금 이 목소리를 바로 언론에 내보내겠습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님이신데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을 하셨고 제13대 통일연구원 원장도 하셨고 또 미국의 초청연구위원도 하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발표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지금 그냥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요약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상황은 그 6.25 전쟁 이후에 최대 안보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주권을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비상한 각오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제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또 당협위원장님들도 계시고 각 지방에서 오셨는데, 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